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인도 공과대학은 해마다 수천 명의 IT 천재들을 배출해내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 인도에 R&D 센터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 인도 천재들의 연봉 최저 3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곧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 GDP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IT 인재 양성에 올인한 인도가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철수해 인도로 옮겨버리자 이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13일 의회에서 사흘 전인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르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막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초소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양쪽 일부 군인이 다쳤으나 우리 군은 숨지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에 충돌에 이를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국경 주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300에서 400명의 중국군이 국경의 실질 통제선 LAC를 넘어 침범해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양측 군인 일부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다쳤고 인도군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힌두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부상한 인도군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중국군의 부상자 수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충돌 현장에 중국군이 600명가량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중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받아들인 인도에 복수하기 위해 인도 북부 아르나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를 짱난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향한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인들의 대대적인 중국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샤오미는 인도에서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9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 내 미페이 서비스를 폐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페이는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로 2019년부터 인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용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위챗 등 59개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사용을 금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이 전했습니다. 기술부는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여러 불만이 접수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의 명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갈등 악화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디지털 업계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3억 5천만 명의 대국 인도는 디지털 업계에서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잇따른 대중 조치는 인도군과 중국군이 지난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나왔습니다.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대도시 샤오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영업하는 실정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중국군이 중국산 자주포를 들이밀며 인도 국경에서 인도군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사서 중국군을 쫓아낸 일화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한 대가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군은 불이 나게 중국산 자주포를 철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인도 육군이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라드크에 배치한 한국산 자주포 K9의 모습입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사진 한 장과 함께 중국산 자주포 PCL-191의 성능을 압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라드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며 라다크에선 포병이 결국 승패를 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압도적인 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냐에 따라 승패가 한 방에 갈립니다. 중국이 계속해 밀리며 도망만 치던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을 갑자기 사들여 이곳에 배치하더니 중국군을 한 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쏠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1문으로 실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이죠. 이 때문에 한 번에 한 발씩 밖에 발사 못하는 중국산 자주포 10대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다크 지역에서만 한국산 자주포를 들여놓은 인도가 이번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 바로 인도 모디 총리가 이 한국산 K9 자주포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모디 총리가 K9 자주포에 올라타서 한 발언은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군 전체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국방 지출 세계 4위로 등극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곧 중국과 공동 2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해 무려 300조 원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6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곧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RPR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약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9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 수출을 맺는 등 한국산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사대국 2위로 등극할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는 순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숨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할 것이라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사들이 인도 국방비 예산을 바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겠죠. 러시아 전 총리 미하일 카시아노프는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요. 이것은 푸틴 정권은 붕괴의 시작입니다. 라며 바그노그룹 반란 이후 푸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최첨단 무기는 미군까지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미군 앞에서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 스맷 성능을 뽐냈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16에서 2019년에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개발한 사륜형 보병 전투 지원용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전 현장에서 환자 후송, 물자 운반, 감시 정찰, 원격 수색, 근접 전투 등 다목적 임무 수행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전기차인 아리온 스맷은 중량이 2톤급으로 550kg을 실을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데요. 보병부대의 유무인 복합 운영에 최적화된 원격,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자율복귀, 총선 감지, 차량 병사 추정 등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아리온 스맷은 운영자가 지도에서 설정한 경로를 따라 위성함법 시스템 GPS 기반으로 스스로 주행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요리조리 피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연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 충구가 공포탄 방향을 겨눴습니다. 이를 본 주한 미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